작동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고 두 분 여기 이렇게 두 분 모셨거든요. 그 이 문제풀이의 고수분들을 제가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예, 일단 KCM님 안녕하세요. 네, KCM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은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기님입니다. 뭐? 예? 네, 뭐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셔놓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푸는 건지 저희가 왜냐면 저희는 저지를 가지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00% 확신을 하고 이게 네 백준님은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그 못 오시게 되었고 네 김찬민님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죠. 저희 다른 두 명보다 서버에 더 가까운 곳에 계세요. 디스코드 서버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푸는 문제였는지를 뭐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뭔가 미리 적어둔 좀 이따가 써먹으려고 미리 적어둔 거 봐요. 여기 일단 난이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난이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문제들이 일단 아휴 창이 좀 전에 너무 정신없었어서 자 난이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쉬운 건 I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쉬었던 문제들이 저기 정리해놨는데 B, C, H HL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G랑 K였어요. 이걸 가지고 그레이브 키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이 문제들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꽤 쉬운 문제들이었고 좀 꽤나 어려운 편인 문제들이 D, E, J가 있었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A랑 F 이런 느낌이었죠. 여기서 G랑 K 같은 경우에는 저희 셋이서 여기서 당장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난이도를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들은. 그래가지고 I부터 간단하게 문제들을 해설을 해보고 어떤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일단 I는 문제랄 것도 없어요, 사실. 일단 가장 간단한 I를 풀려고 하니까 옆에서 I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거 들려? 야, 이랬어. 들려. 들려. 아주 잘 들려. 아주 잘 들리는데 어떡하지 이거? 잘 들린대. 그래서 네, 잠깐만요. 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돔저지에서 저거 I번 문제를 눌렀는데 이거 링크가 작동 안 해.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프로블럼 셋 왜 안 열려? 잠깐만. PDF로라도 여실래요? PDF 파일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링크 드렸는데 다시 붙일게요. 근데 그게 지금 왜 열리지? 열렸네요. 네.
열었고, 네, 아 이게 왜 아까 왜 좀 전에 안 열렸지? 뭐 어쨌거나 돔저지에서 아닙니다. 돔저지에서 주는 링크가 안 열려서 일단 아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돔저지에 그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근데 이걸 제출하려면 돔저지에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돔저지에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이후에 뭔가 실수로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디랑 패스워드 사이에 저 엔터를 안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틀리는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를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일종의 출석 체크죠. 그러니까 이 팀이 여기에 왔냐 안 왔냐 정도를 체크하는 문제였다고 보면 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문제는 BCL, HL 중에 제 생각에는 C가 제일 간단했던 것 같아요. C번 문제를 보면은 C번 문제는 문제 이름 바이트코인이고 여기 이건 한글 설명 있죠. 이쪽으로 합시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게 처음에 1일부터 시작해서 N일까지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며칠날 오르고 며칠날 내릴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에 그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었을 때 마지막 날에 최대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한 해법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주 당연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일째 어차피 뭐 사고 팔면서 페널티 같은 것도 없으니까 N일째 다음 날 오를 거면 여기서 사고 다음 날 내릴 거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다음 날 내릴 거면 현금으로 다음 날 내릴 거면 현금으로 다음 날 올 거면 사고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 문제의 굉장히 간단하지만 해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처음에 현금을 15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50일까지 가는데 이 50일까지 바이트코인을 계속 불리다 보면은 이게 그 정수형 32비트 정수형의 상한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4비트 정수형을 써야 됩니다. 여기 그 정수형 지금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표현을 할 때.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그 다음 날 바이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거면 바이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내릴 거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질문이 있어요. 네. 가장 큰 값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가장 큰 값이라는 게요. 여기서 가장 SI 그러니까 바이트코인의 해당 날짜의 가격이 50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50배 오르는 게 제일 크게 오르는 건데 50배 오르려면 이게 가격이 뭐 1이 됐다가 5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50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럼 며칠까지 이러면 이 반복을 몇 번 할 수 있느냐? 이게 7번이요. 몇 번? n은 네. 요일수를 나타내는 정수 n이 15죠. 그래서 이걸 7번 반복할 수 있어요. 8번.
7번 할 수 있는데 8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8번 그래서 네. 50일이라 그러면 뭐 그 빅인트를 구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7번이기 때문에 그냥 그 64비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8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뭐 50에 8제곱은 뭐 대충 뭐 1. 뭐뭐 곱하기 10에 몇이야 이게 1.7 곱하기 8은 뭐 대충 14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정도라서 그 64비트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코인은 정수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사는 건 그 코인 개수만큼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개수만큼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코인이 비싸면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제 B인데요. 문제 B는 밸런스드 스트링이라는 문제인데 역시 한글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번엔 좀 쉬운 문제들은 한글로 돼 있는 게 좀 있죠.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문자열 0101010은 0과 1의 개수의 차이가 1 이하이다 라는 건, 그러니까 010101은 1이 4개고 0이 3개니까 개수의 차이가 1 이하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 글자 앞에서부터 그 끄는 부분 문자예요. 그러니까 0, 01, 010, 0101, 01011 이것들을 모두 다 그 0과 1의 개수의 차이가 1 이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런 문자열을 만들어가는 앞에 한 글자부터 문자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균형 잡힌 문자열인 그런 길이가 n인 균형 잡힌 문자열의 수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또 이쪽에서 좀 지우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그걸 가운데 만들어줬네? 네가 말하는 동안 썼어. 자, 그래서 DNK라는 배열을 만들죠. 그래서 0의 개수 마이너스 1의 개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K라는 건 그러니까 이 딱 3칸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 상태에서 그 딱 3칸짜리 이거를 길이가 0인 것부터 길이가 n인 것까지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처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 상태로 시작을 하죠. 이 상태에서 그 길이가 1인 것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고, 그리고 길이가 2인 것들은 뭐 기존에 그 마이너스 1이었던 거에 하나씩 오고, 이런 식으로 합을 계산하는 식으로 각 길이에 대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배열을 전부 만들어 나가서 n인 경우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 B를 푸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n이 3이면 답이 4.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서 3까지 가면 답이 4.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진행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답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기 16769022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중간에 몇이 나오면 그걸 167690223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질문 가도록 하죠.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시간 복잡도 로그 나머지에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그게 질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뭐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게 결국은 대충 보면 느끼시겠지만 여기가 1, 마이너스 1, 0, 1밖에 없기 때문에 두 칸 갈 때마다 두 배로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2의 몇 제곱을 그냥 바로 해서 구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의 2분의 n제곱을 해서 그냥 그걸 출력해도 돼요. 그렇죠. 그 모드 17 어쩌고 그걸 해서 출력해도 됩니다.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이긴 한데 다이나믹의 결과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네,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일단 제일 간단한 문제들을 계속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간단한 것이 H랑 L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H번 문제로 가보죠. 근데 이게 이번에 간단한 문제들이 다이나믹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좀 쉬운 편인 문제들이 포스퀘어스. 그러니까 1770년에 이것도 한글로 돼 있죠. 라그랑주는 1770년에 모든 자연수가 넷 또는 그 이하의 제곱수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증명했는데,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줬을 때 그거를 제곱수로 쪼개서 그 개수를 출력하는 문제죠.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이나믹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그 숫자를 n개 사용한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0개 사용한 경우, 그리고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여기 딱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제곱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n이 5만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만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가 220개 정도 되거든요. 220 몇 정도 되죠? 223이라고 네, 하네요. 223개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의 제곱부터 223의 제곱까지 여기서 제곱수 하나를 써서 도달 가능한 수를 여기서 수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곱수 2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수의 리스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각각의 제곱수별로 도달을 해서, 그러면 그 각각 한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5만 개까지죠. 그리고 한 단계 진행하려면, 그러니까 한 칸을 진행하려면 그 223개를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라그랑주가 증명을 해놨다고 했어요. 모든 자연수는 넷 또는 그 이하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사실 이 부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리라고 보장을 하고 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도 4단계 안에는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담 없이 이렇게 4단계 안에 풀리겠다. 4까지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에 대해서 이렇게 봐서 이게 1개 가지고 되나? 2개 가지고 되나? 3개 가지고 되나? 4개 가지고 되나? 체크하면 됩니다. 약간 이쪽으로. 네. 어떤 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4 곱하기 5만 곱하기 223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20만 곱하기 223이면 뭐 10의 5제곱 뭐 4 곱하기 10의 7제곱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죠? 요즘 컴퓨터 좋아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문제인가요? 이거? 그러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라고? 은근히 좀 더 작아졌어요. 같은 문제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 있죠.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그 저쪽에 n이 좀 더 크고 이쪽은 좀 5만이라서 좀 조금 작죠. 근데 비슷하게 풀 수 있어요. 같은 문제네요. 이게 좀 단순한 문제를 내려고 하면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자주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L로 가보죠. 여기 보면은 L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한글이 있는 문제인데 two machines 스케줄링 해적 회사인 SOPT. 이거 어디서 가져온 말일 거야? 이 SOPT라는 건. 그래서 이 작업이 n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그 기계를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각 i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번 기계로 진행하면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B번 기계로 진행하면 3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계로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모든 작업 T1부터 Tn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려면 그러니까 2개의 기계를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수행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출력하는 것이 그 L번 문제거든요. 일단 좀 n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은 작업의 개수가 총 250개고 또 특정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250까지죠. 만약에 이거를 시간을 전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체크를 하려면 최대 시간을 얼마나 따져야 되냐면 뭐 62,500까지 따지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작업이 250개고 그 각각 250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도 다이나믹으로 풀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몇 번까지 그 태스크를 완료를 했냐. 일단 0번까지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러면 그리고 이를 이쪽 y축에다가 둡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1, 2 이렇게 i번까지 가겠죠. 그리고 x축에는 0부터 시간을 둘 거예요. 이쪽은 시간을 이쪽 축에 둘 건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t1을 얼마나 사용을 했냐.
라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값에는 뭐, 그리고 이쪽 값에는 t1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축에다가 t1을 얼마나 사용을 했냐에 대해서 하고, 이 값에다가 t2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화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 d i번까지 사용했을 때 어떤 시간 t1에 대해서 이 값은 min d i-1 t1,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그거에다가 플러스, 이거 은근히 까다롭네요. 이게 그 보드를 사용하면서 방송하는 게 플러스 그러겠네요. t to i i가 i 또는 이게 t2를 사용한 경우고, 또는 d i 마이너스 t가 t1이 아니라 t i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t1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t2i를 사용한 경우는 바로 위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t1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값을 바꾸지 않고 저 바로 하나 전에 t1을 그만큼 덜 사용한 곳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값을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i번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1, t2의 그 최소값이 작은 걸 구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 250 곱하기 250, 그러니까 이 부분이 250 곱하기 250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50이에요. 그러니까 뭐 250의 세제곱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t의 제곱 곱하기 n이죠. 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n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근데 문제 없잖아요? 네, 아마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간단한 편인 다이나믹 문제들을 먼저 풀어봤고요. C 빼곤 전부 다이나믹으로 풀었죠. 그리고 우리 분명히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게 글자들이 너무 커져버렸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일단 D번 풀이를 왼쪽에 대충 그려놓긴 했습니다. 네, D번 같은 경우에는 네, 내 목소리 들려? 어? 아, 나오네. 오케이. 문제에 대한 설명부터. D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까? 일단 D번 같은 경우에는 그 운하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그 운하를 만들 때 일단 그 2차원 좌표계 위에 집들이 n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 0,0이 하나 있고 0,23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x좌표, y좌표죠. 이렇게 집들이 n개가 있어요. 이때 운하를 2개를 만들려고 해요.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x축에 평행하게, 또 하나는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하를 2개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뭘 구하면 되냐면 운하를 2개를 만들었을 때 운하로부터 제일 먼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최소화했을 때 그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 집을 최소화했을 때 그 집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됐죠. 다시 풀이로 갑시다. 우리 DJ 그레이브 키퍼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어? 응? 설명을 하니까 막막하네. 난 이거 모르겠어. 자, 봅시다. 저는 이 문제 모르겠어요. 헐. 아니, 파라메트릭 서치가 뭐죠? 그러니까 우선 이 같은 경우는 정답이 것이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하를 배치를 하는 거죠. 네. 운하가 이렇게 응? 어떻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운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가까운 집이 뭐 전부 다 한쪽에 쏠려 뭐 이 가운데로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문제풀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고, 그 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운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집이랑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집 사이의 거리를 예. 라고 합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 이렇게 잡아도 큰 상관 없을 겁니다. 중간에 뭔가 끊겼는데? 아, 미안, 우리 집이 좀 상태가 안 좋아. 네. 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 예, 운하로부터 그 D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여기, 이 X축이야, Y축이야? 이 Y축 운하한테 떨어져 있다고 무조건 가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동해가면은 운하에 속해 있는 집들이랑 속해 있지 않는 집들이 이렇게 구분이 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운하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은 솔직히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 포함이 안 된 집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네, 들어가지고 거리가 D 이하로 만들 수 있느냐 가지고 이게 된다. 답은 D보다 작은 값이 될 테고, 네, 그렇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은 D보다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D를 어떻게 찾고 운하를 어디에 둘지를 어떻게 찾는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0부터 10의 구순까지 바이너리 서치로 막 찾아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D를 우선 있다고 치면은 걔보다 큰 값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무조건 답이 될 겁니다.
끊긴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방금 그 말했던 그 내용이 파라메틱 서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Y축, 저 같은 경우는 Y축 운하를 먼저 지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E, D인 사이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보고 예를 들어 한 칸 움직여야 되나? 예. 이게 근데 30만 개인데 이게 되나요? 왜냐면은 이게 운하를 한 칸 움직였을 때 아니 손가락을 표현할 수가 없네. 한 칸 움직였을 때 포함되는 점이랑 네. 그의 개수는 뭐지? 어떻게 설명할까? 아무튼 이거 운하를 다 보는데 점이 추가되거나 추가되거나. 이거 빠지는데 이제 걔네들 사이의 거리가 이 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 관리할 때 이제 만 배우고 실제로 잘 써먹지 않은 자료를 쓰면은 그러니까 는 저 거리가 ED 안에 돼도 아니 서로 이제 되도록 점들을 저 점들을 넣거나 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지. 진행을 하는데 어. 그러면 그 D라는 거를 어떻게 그럼 D는 어떻게 정하죠? 임의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야 한다, 작아야 한다라는 건 어떻게 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까. 커뮤니티 서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D라고 표현이 좀 헷갈리겠다. 그래서 얘가 있습니다. 얘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는 는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왜냐면은 얘가 최소이기 때문에. 이 운하가 될 수 있는 값의 최소 범위 0이랑 미리 알고 있어. 집들의 좌표로 인해서. 0이랑 10의 9제곱. D값 잡고 판별하는데 시간 버스트는 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D값에 대해서 판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N이고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아, 누가 물어보길래. 그리고 우리는 그 D라는 값을 그 0부터 10의 9승 사이의 특정 값으로 바이너리 잡는데 서치 통해서 그걸 바이너리 서치하는 식으로 잡는데 답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정답은 이 D값보다 작은 게 될 거고 만약 D값이 여기 있으면은 그 함수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정답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D값에 대해서 판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스트리머 진행 잘하는데 그거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난 그거라도 해야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우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축으로 쭉 정렬을 해놓고 그러니까 특정 축에 대해서 정렬을 해놓고 왼쪽부터 봐가지고 거리가 ED 이하인 애들을 예. 이 안에 있는 점들은
요 사이에 있는 이 문화 D 이하가 되겠죠. 예, 그러면 한 번 훑는 작업을 총 오더 n에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뭐라지 제일 오른쪽 끝에나 이런 왼쪽 거를 이 제일 왼쪽 거를 이제 한 칸씩 옮기면서 예, 그러면서 그만큼 옮겼을 때 새로 들어가는 것들을 들어가고 새로 빠지는 것들이 이제 오더 n만의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ED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이 친구들 네. 더 그림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문화를 친구들. 가운데 지어보겠습니다. 네, 적당히 가운데.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빨간 애들이 빨간 놈이 있고 네, 저, 그러면은 이 친구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운데 어떤 얘네 거리가 각각 D 이하인지를 판별하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의 그 y축, 그러니까 y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게 되는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점이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은 이 집합에 무조건 포함이 될 겁니다. 제일 왼쪽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자. 옮기니까 안 돼가지고 네 번째 네 번째 집 값 최대 최소 1부터 i까지 쭉 지나가면서 다 가지고 있다 치고 그래도 J부터 N번째 집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퍼링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값이랑 어떤 집이랑 어떤 집 사이에 있는 전부 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검사할 i 값 어떤 특정 i 이하는 이 쭉 은하의 d 거리 이하에 속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 되고 그러니까 저 부분에 그 부분의 최대 최소값을 미리 구해놓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i번째까지의 그 최소값을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서부터 그렇게 각각 구해놓고 그리고 한 번 훑으면서 그 각각 구해놓은 값들을 오더 1으로 그러니까 각각 얼마네 네, 그 각각 미리 구해놓은 값들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참조를 해서 그 한 번 훑는 작업을 대충 로그 10의 구승번 한 번 하면 된다는 거죠. 있습니다. 아, 이제 y축 간의 거리가 d 이하인지 확인하는 거는 왼쪽 거의 최소값이랑 오른쪽 거의 최소값 그러니까 미리 구해놓은 것들의 오른쪽 최대값 최대 최소값을 얘네들끼리 이용해서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이 전 두 개의 집합의 y 거리 최대값 그게 나오겠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 부분 셋으로 구현해도 시간 초과가 안 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처음 생각했던 풀이는 거를 바이너리 인덱스 트리로 관리해가지고 네, 안 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정수로 해도 되는데 셋을 써도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그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작업하는 게 n이고
거를 로그 10의 9승을 뭐 바이너리 서치하는 식으로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거 만드는데 오더 N이고 네.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친구들이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이거 만들어 두는 게 좀 잘못 눌렀어. 여기. 그러니까 이것들 만들어 두는 게 좀 일이겠네요. 또 일이고 이제 얘네들 이 D 안에 점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내가 구현하라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n로그n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시간 초과되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데이터셋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이게 그렇습니다. 문제 D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저도 이걸 들으면서 알았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찌기가 ES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ES리라 믿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그렇게 는데 여기서 질문이나 아니면 뭔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KCM님 뭘 그렇게 옆에 열심히 그리고 계세요? 2번입니다. 아, 네,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죠. 2번으로. 그럼 제 2번 준비해야겠다. 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계시거든요. 뭔가 이거를 계속 옆에 D를 설명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걸 그리고 계세요. 네, 문제 2는 크리오 뭐라고 읽죠? 그냥 2번입니다. 네. 문제 2에 대한 설명을 전 이거 안 읽었어요. 설명이 그러면은 난감한데. 피출리아님께서 이 문제 가장 먼저 읽으시지 않았나요? 헤헤. 영어 몰라요. 헤헤. 아무튼 이 문제는 그 첫 페이지에 조건 다 써 있는데 그거 보는 것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는 게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네, 첫 페이지 그 다음 굉장히 조건이 복잡하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한 규칙은 아닌데 네. 말로 적으려다 보니 그렇게 길어진 내용이고요. 네. 사실 규칙들 요약을 하면은 그 선분들이 같은 길이의 선분들이 n개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n명의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배치될 때 중요한 규칙들이 하나의 선분에는 한 명만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선분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선분끼리는 겹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처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분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빨간색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싶어요. 물론 이동시키는 중간에도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선분끼리는 겹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는 선분들끼리만 움직여야 돼요. 아하.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한 명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의 이동을 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있고요.
아하.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출력하라. 이것까지가 문제입니다. 아. 근데 최종 상태라는 건 입력으로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랑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샘플 인풋을 보면은 1사라고 돼 있는 건 첫 번째 것이랑 네 번째 것에 그 사람이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네. 거랑 여섯 번째 것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죠,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 2, 6에서 6이라는 건 각각의 그 저 선분의 길이가 6이라는 거고. 그리고 6은 2는 사람 수고 6은 그 선분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선분이 n 개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최종 상태로,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누군가 밟았던 걸 다시 밟아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예전 상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요. 네. 그 각 순간마다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물론 같은 선분을 두 명이 동시에 밟으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문제 조건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죠. 뭔가 이것저것 그려놓으셨어요. 혹시 피출리아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깊게 고민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시작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끝 상태인데요. 네. 그랬을 때 각각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 밑에다가 대충 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를 그려놨고요. 네.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점을 찍어놨고요. 세 번째도 오른쪽, 네 번째도 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화살표를 그려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동하는 방향은 먼저 그 전에 사람들끼리 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야 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미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이동시킬 때 사람들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때 어떤 식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야지 충돌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표시했을 때 방향이 연속된 그룹들로 쪼개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지금 연속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쪼개면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갤 수 있거든요. 네. 제자리에 있는 거는 뭐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문제 없고,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여러 개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세 개가 한 그룹이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룹이었다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이동을 시켜야지 충돌을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각 그룹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동을 시킬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동을 시킬지 이동해야 되는 방향에 따라 정하고요. 실제로 하나씩 이동해가면서 답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데요.
대충 300만 스텝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력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 제한도 적고 출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최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실제로 이 작업을 따르면은 그냥 거리를 계산해봤을 때 나온 거랑 답이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번에 여러 개 건너뛰는 거 이런 것도 다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거리는 BFS 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풀이 설명을 떠넘겼습니다. 왜 체력이 되는가? 네, 그렇죠. 증명 부분이 조금 그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맞죠. 이게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둬야 하는 건가요? 이동시켜봐야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이동시켜서 자리 하나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구나. 아, 있나요?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를 치우지 않으면 자리가 안 나는 경우라든가. 일단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벌들 길이가 다 똑같아가지고 그 이후는 말을 못하겠어요. 원래 사람들이 있던 위치가 서로 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원래 순서가 다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순서가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렇구나. 서로 겹칠 수가 없어서.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된 거죠. 네, 뭐 규칙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일단 그게 제대로 작동할지 증명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구현한 뒤에 출력이 혹시 이것 때문에 서버 터진 거 아니에요? 하나 더 그렇습니다. 출력이 출력하는 게 한 300만 줄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다 가능한 답을 아무거나 출력하라 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스페셜 저지로 돌렸을 거란 말이죠. 300만 개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0.5초 만에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 0.5초는 아무도 모르죠. 긴 한데 문제는 출력을 검증하는 건 0.5초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출력을 검증해야 하는 저지가 하는 작업은 0.5초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력을 주는 데까지가 0.5초고. 이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터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문제네요. 검증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답을 검증하는 거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마음대로 추측해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H랑 L이 있는데 어느 쪽부터 할까요? C랑 L이요? J 아니었어? J구나. J로 가죠. 그 다음 어려운 문제가 J. J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랙.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행성이 1부터 n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리고 각각 사이에 거리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안 읽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1번부터 n번 행성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 건데요. 이동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예제에 나온 거 설명할게요. 탑승을 준비하는데 3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1이라는 거리를 이동할 때 6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다. 달리는 어떤 탈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가 이제 행성들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있는 행성을 이거를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쭉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막 결정해가지고, n번 행성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 문제입니다. 아, 4번에 있는 15의 4,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빨리 가긴 하는데, 이제, 환승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나 걸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안 타고 그냥 알아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쭉 도착할 때까지 가는 게 최적이다. 이게 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거 그렇게 빠르지도 않네. 뭐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시간을 최소로 해주세요. 이런 문제고. 문제는 n이 10만이라는 거죠. 이 10만이고 뭐 나머지는 뭐 상관없고. 네. 그래가지고 뭐 오더 n이나 n로그n 안에 풀어야 되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얘도 결국은 DP인데요. 네, 오늘 DP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결국은 DP입니다. 네. 우선 제 왼쪽 판에 대충 그림이랑 식을 써놨는데 DP 식을 저 보여주세요. 야. P랑 P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 D는 1번 노드에서부터 그 1번 노드까지의 거리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게 되고 이제 TX가 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구하는 문제일 겁니다. 구하는 값입니다. 점화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 요소를 뜯어보죠. SK는 이제 일단 이 식의 의미는 행성에서 갈아타가지고 X번째까지 환승 안 하고 그냥 쭉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 네. 이제 일단 K번째까지 도착해야 되는 걸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도착하고 있었네. 까지 도착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환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고 그만큼 이동하는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이제 이만큼 이동하는데 이만큼 이 K번째 탈 것의 속도를 곱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다 더하면은 X번째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죠. 이거를 X-1까지 모든 K에 대해서 다 돌면은 의 시간에 풀 수 있습니다. 이걸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라. 음? 네, 여기서 오른쪽 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X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X 곱하기 SK. 그 나머지는 분석식을 잘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내가 다 치우고 이거를 왜냐면은 이는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1차 함수 막 줬을 때 얘네들의 x 값이 네, x 값이 d의 x일 때 를 구하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흔히 알려진 방법으로 이제 컨벡스 헐 트릭이라고 불리는 문제인데요. 아 잠깐. y는 sk 곱하기 x 형태를 가진 1차 당식 x-1개 이제 x 값에다가 헷갈리네. x에다가 dx라는 값을 넣었을 때 1차 당식에다가 x 넣은 y 값이 x-1개 나오겠죠? 걔네들 중에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그래 보면은 제가 좀 거지같이 그랬지만 자 그렇게 생긴 여러 가지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구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실 텐데요. 걔네들 이해 잘 되게. 그러니까 이게 컨벡스 트릭을 사용하는 DP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기하 문제로 바꿔서 풀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점들인데 그러면은 이 각각의 교점들 이 선문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컨벡스 이렇게 생긴 다시래나 다각형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dx를 이제 1번번 노드부터 x번 노드까지 거리라고 했는데 증가합니다. 이거 뭐 d1이면은 오른쪽에 있을 거고 뭐 d3도 얘보다 오른쪽에 있고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특정 값을 검사했으면은 이 뒤에 있는 들은 전부 다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검사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줄어들게 되고 구글이 말하기로는 오더 n 만에 구할 수 있다고 되는데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더 n 로그에 풀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 모르겠다. 아무튼 기하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적 지식을 활용한 DP 문제고 코드는 이거죠. 이거를 찾아냈으냐? 네, 그러니까 저 중간에 저 변환 부분을 저 괴상한 변환을 몇 번 거쳐서 저걸 기하 문제로 고치고 저거를 그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인터넷 예선에서 중간급 문제 맞아요? 요즘은 의외로 컨벡설 트릭은 많이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옛날 사람이 되었다. 저도 옛날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정말 중간이 맞나 싶긴 한데 아, 요새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이게 기울기가 낮은 애면은 무조건 이득이니까 사실 커질수록 작은 값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 1차 방식 때 관리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해놓고 이제 새로운 게 딱 들었다. 기울기 사이에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은 얘네 위아래로 위아래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만 교점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유니트 1차 방식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새로 추가되는 게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이 교점 체크할 때 이 한 칸 낮은 거랑 한 칸 높은 거 하면은 얘가 직선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순서 소팅하고 이제 뭐 어느 기울기 있는지 확인하는데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n으로 줄이지? 물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난 저보다 잘한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n 로그 n이면 풀 수 네. 아무튼 n이 10만이어가지고 n 로그면 풀 수 있습니다. 네. 기하 문제? 네, 그러니까 DP와 기하를 섞은 문제입니다.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A랑 F인데요. 이거는 A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KCM님이 뭔가 적어놨어요. 이거 그레이브 키퍼님께서 풀어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 말입니다. 약속은 지킵시오. 아니 저 모르겠다니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저희 G랑 K번은 그레이브 키퍼님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럼 피출리아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할게요. 아니 잠깐만 네네. 네? 예? 일단 A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M이랑 N 이란 M 그러니까 뭐 그 무슨 데이팅 센터에서 데이팅을 하는데 M이랑 N이 각각 그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에 학생 수고 거기서 뭐 그 사이에 그 누구랑 누가 매칭되고 싶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그 최대한 매칭을 많이 넣으면 얼마나 넣을 수 있냐 라는 게 그러니까 최대 매칭 개수랑 최소 매칭 개수를 학생별로 만들었을 때 그 최대한 많이 매칭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KCM님이 말하기를 그 LR 플로우를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린다고. 에라플로우 정의 그 자체죠. 어떻게 보면 LR 플로우가 뭐죠? 지금 구글에서 LR 플로우에 대해서 태블릿에 펜을 잘못 굴렸다.
팀원 플로우 문제인데 그 각 간선별로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이 정해져 있는 입니다. BCC 상탈 사람. 와, 구사관님의 블로그가 나와요. 이게 그렇게 뭐 쉬운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건 LR 플로우를 사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냥 LR 플로우에 대한 개념 그 자체인 그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LR 플로우라고만 하면 하면 그 이상 설명할 게 없다는 거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프 그러니까. 모델링 자체를 보면은 일단 화이트보드 띄워주시니까 네. 일단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학생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PC 대학에 있는 학생들인데 네. 이제 걔네들끼리 적읍니까? 감사합니다. 예. 얘네들끼리 얘는 이 친구랑 매칭되고 싶다. 얘는 것들이 임용으로 주어지는데 네. 한 학생은 나는 그때 3명까지 매칭되는 걸 원한다. 이번 학생은 난 최소 2명, 최대 3명까지 매칭되는 걸 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플로우의 하한선각? 그래서 LR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들도 이제 각각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간선으로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플로우가 뭐 라는 얘기는 이 친구랑 매칭된 요 까만 친구들의 옛말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이제 L명 이상 R명 이하의 매칭을 원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한선 상한선 정해주고 이 색은 하한선이 0이고 상한선이 1이죠. 네. 오른쪽도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대로 하한선 상한선 정해준 다음에 LR 플로우로 돌리면은 됩니다. 네. 돌리면 됩니다군요. 돌리면 됩니다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따로 검색해서 푸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걸 2시간은 더 늘려야 이 방송을 2시간은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일단 이건 LR 플로우를 공부를 하고 풀려고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걸로 생각을 LR 하시면 플로우 되겠습니다. 코드가 팀노트에 있으면은 그냥 하고 하고 헛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팀노트에 LR 플로우를 가져가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예. 세상 참 무서워. 네, LR 플로우를 풀고 F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였지? 세탁기 문제였군요. 네, 세탁기. 난 이 세탁기라기보단 건조기인데요. 아, 건조기네요. 이게 옷의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옷의 모양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바지같이 생겼고 좀 우도까지 생겼고 반바지같이 생겼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옷이 있고 그 옷마다 수가 있는데 뭐 T라는 건 이거를 옷이 몇 도까지 버티느냐. 그리고 W라는 건 이 옷을 말리는데 대충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상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건조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 건조기를 돌릴 때 그 하나만 넣고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옷을 한꺼번에 넣고 돌릴 수도 있는데 건조기를 돌릴 때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기 안에 있는 옷들의 MI는 30 플러스 TI 빼기 TWI 이렇게 이 시계에 따라서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을 같은 건조기에 돌리면 그 중에 제일 긴 것만큼 걸리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건조기의 온도가 TI를 넘을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옷들에 이런 조건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옷들을 건조하는 제일 빠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옷은 최대 n개까지 n개 1000개까지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보드에 뭔가를 적으셨는데 앞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아, 이거 직선 어떻게 그리나요? 그리고 밑에 자 있어요. 근데 직선 그림 뭐 있을 텐데.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아이, 뭐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서 저게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직선이라고 주장할게요. 네, 직선이에요. 예? 온도.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아이고, 기억자가 좀 이상한데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네. Y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옷마다 직선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이 식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점이 점선이에요. 30도라고 하고요. 네. 30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TI가 되고요. 이때 이 시간과 온도의 그래프를 보면은 기울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은 사실은 없는 건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W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선들을 여러 개 그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옷을 건조할 때를 표현하기 위한 직선이죠. 네, 옷 하나가 직선 하나. 그렇습니다. 이 옷을 이 온도에서 다리면이 아니라 건조하면 이만큼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전부 다 30분부터 시작하니까 30분 빼놓고 그리는 게 편하겠네요. 아예 여기를 30분으로 하고 그래프를 그립시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직선이 막 그려지겠죠? 네. 뭐 어떤 건 이렇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t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건조기의 온도를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옷들을 빨간 선 지금 그려진 거를 전부 다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몇 분이 걸리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 지점 있죠? 이게 바로 그 시간이 됩니다. 음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이게 건조기를 한 번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나눠 가지고 온도를 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것들의 최대 시간을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파라메트릭 서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나온 기법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기법입니다. 파라메트릭 서치. 네.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사용한 기법인데. 네, 온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요. 최대 상한인 시간.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오히려 온도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 이 상한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먼저 상한인 시간을 정해놨으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가장 높은 지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컨벡스 헐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구현에는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컨벡스 헐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선들에.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상한이랑 만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럼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면은 그 온도 이상으로 세팅을 했을 때 그 상한에 맞게 여기 그려져 있는 직선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리디하게 풀리거든요. 먼저 파라메트릭 서치로 답을 정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온도가 얼마 이상인 것들 얘네들을 먼저 다 처리를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원래 사실 선분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것들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TI가 앞쪽에 있는 것들은 온도를 여기로 세팅하면 처리를 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이 구간에 있는 애들, 이 구간에 있는 옷들을 가지고 이 온도에다가 세팅한 건조기에다 다 넣어버리면은 그 제한 시간 안에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범위에 있는 네, 여기에 범위에 있는 옷들은.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남은 옷들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때는 남은 옷들 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옷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K번 이하에 끝날 수 있는지 그거를 파라메트릭 서치에서 검사를 해주면 되고요. 문제는 또 저거를 어떻게 구하냐가 또 문제겠네요. 이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가능한 한 가지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온도 X 있잖아요. 네. 얘를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그 바이너리 서치를 했을 때 그 최대값이 이 상한 위에 있는지 아니면 상한 아래쪽에 있는지 그것들을 봐가면서 이 온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결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따지자면은 뭐 바이너리 서치를 쓴 경우에는 옷의 개수가 n이었나요? 1000 n 네, n이요. 네, 그러면은 그 시간 복잡도가 오더 n 로그 n에다가 로그 전체 시간 범위가 얼마죠? 시간 범위가 40부터 100까지. 그 온도 범위죠. 온도 범위가 그러네. 40부터 100까지면은 뭐 아무튼 시간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최대 시간 범위. 네.
거기까지. W의 값은 0부터 100까지고 그러면 T랑 W를 구하면 한 10,000 정도? 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로그가 2개 붙은 프리로도 아마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효율적인 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검사할 때 먼저 컨벡스를 계산해 놓고 빠르게 계산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굉장히 핑. 왜 다 DP예요? 이거는 DP는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리드죠. 그러네요. 문제 만들기 편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군요. 일단은 간단치 않은데 그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구간 잡는 걸 잘하면 어떻게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가 2개가 있거든. 그리고 그 문제가 2개가 남았거든요. G랑 K가 남았어요. 그 글쎄, 키퍼가 그거는 남았습니다. 그레이브 키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G랑 K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뭐 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어떤 문자 집합이 있어요. 문자 집합 시그마가 있는데 그 시그마에서 그 처음에 그 상수 2개가 주어집니다. 그 n이랑 k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n개짜리 문자 집합에서 그 k개를 고른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라는 이 문자 집합에서 그 세 개를 고른 것들 문자열을 만드는데 여기 그런 문자열들을 가지고 s랑 t를 줘요. 여기가 여기가 그 뭐 스타트 뭐 터미널인가? S랑 T를 줘요.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S에서 딱 한 글자씩만 바꿔서 그 T로 가는 경로를 구하는데 그 경로상에서 길이가 K인 모든 이 문자열들을 다 한 번씩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 문자열들을. 그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BCD에서 ABD, BDE를 간다 그러면 그 여기서 첫 앞에 문자열에서 뒤에 문자열로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하나씩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길이가 3인 문자열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단 문제는 그런데요. 어떻게 풀죠 이걸? 일단은 글자 하나씩 써가지고 하는 방법 자체가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해설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셋이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그렇게 간단히 나오지는 않는 그런. 푸신 분 중에 네, 푸신 분 중에 설명하실 분 있으면 모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스코어보드에 잠깐 1등 카페 마운틴 팀이 하나씩 다 해주랬는데?
제 생각에는 G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G가 좀 더 풀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K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K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 한 칸 한 칸 이런 다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도형이 주어지거든요. 이 안에서 직사각형을 만들 때 제일 큰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중에서 가장 큰 거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일단 문제 자체는 연구가 잘 돼 있는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건데 의도한 풀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일단은 심지어 값도 좀 크고 n도 20만까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만 있으면 쉬운 문제잖아요, 이게. 특정 x축의 x축 위로만 도형이 있으면. 근데 이게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받으니까 감이 안 오는데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스코어보드는 죽어있네? 그냥 스코어보드 페이지 자체가 죽은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저희 세 명의 IQ를 합치면 몇이죠? 저지 진행 중인 것 같다. 일단 제 IQ가 음수이기 때문에 어? 잘하면 음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저희 IQ 세 명의 IQ를 합쳐서 400 몇의 IQ로 완벽한 풀이를 만들어야 돼요. (400이) 되는구나. 여기님 멘사 회원 카드 있는 거 잘 봤습니다. 나 아니, 멘사 회원 아닌데. 누가 그런 거 만드는데 돈을 쓰죠? 그래서 나 돈 안 썼어. 멘사 시험 합격만 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요. 누가 그런 시험 보는데 돈을 쓰죠? 퀸티는 오늘 안 해요. 일단은 이 두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이? 이게 확실한 풀이는 아닌데. 문제 설명이요? 어떤 게? G번. 아, G번. G번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대략적인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만이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셀이라고 가라를 쳐놓겠는데 결국 잘 뜯어보면은 비트가 n비트고 그 중에 1이 K에 있는 이진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S 이진수에서 T 이진수로 가는데 이제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밀턴 패스라고도 하죠. 일단 패스를 찾는 건데 이제 그 노드의 개수가 대략 18만 개 정도 되니까 그 문제입니다. 뭔가 트릭이나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대충 떠올린 거로는 뭐 일단 그림에 표시했는데 이진수 숫자가 있고 T를 표현하는 이진수 숫자가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값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같은 값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부분에서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애가 5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5개의 비트를 전부 다 두는 드라마틱한 패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빨간색을 하나 바꾼다. 32비트짜리 한번 싹 돌고 한번 싹 하나만 바꾸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비트가 뭐 한 개가 되거나 뭐 그런 식이 되겠죠? 4개가 되거나 이제 그래서 또 드라마틱한 패스 한번 싹 돌고 앞에 거 빨간색 거 비트를 또 바꾸고 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요걸로 조절하게 되는 경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 드라마틱 패스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간단치 않네요, 확실히. 1, 0, 0, 1 이렇게 했는데 얘를 만약 1, 1로 바꾸든 0, 0으로 바꾸든 0, 0으로 한 번에 가는 경로가 없어서 중간에 이 친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얘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 중간에 하나 통과해야 되면은 이 드라마틱한 패스 중 하나를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서 그거를 먼저 돌고 해야 되는 건데. 아, 끔찍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1령으로 문제는-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 고정시켜놓고 가면 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0일에서 1령으로 가는 거는 중간에 뭐 필요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을 그러니까 0일로 돼 있던 파란색 마지막 부분에서 1령으로 돼가지고 파란색 마지막 부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라서요. 다시 작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2개로 쪼개지는 셈인데요, 원래 문제가. 아이디어 스케치고 이거를 확실히 정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 무지개 펜으로 장난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있어요? 오, 저 무지개 펜 2개 색깔에 색칠해 놓은 게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작은 문제로 쪼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쁘다. 네, 그렇군요. 이해는 진짜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그렸어? 일단 간단치 않다는 걸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저쪽에 필기해 놓은 자료까지 동원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A번 문제는 LR플로우로 풀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LR플로우를 공부하면 저절로 풀리게 된다. 그러니까 LR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세요. 하시고 B번은 굉장히 간단한 다이나믹 아까 한번 풀었죠. C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르면 사고 내리면 안 산다. 간단한 문제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운하를 놓는 건데 아까 패러메트릭 서치를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했죠. 약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2번은 왼쪽으로 가는 것들이랑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끼리 묶어서 충돌 위험이 없는 쪽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근데 이건 좀 출력 그 처리 과정보다는 출력이 좀 문제일 수 있고, 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파라메트릭 수치를 또 하는 게 F고,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몇 이상을 넣는 게 좋을까에 대한 서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G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나왔던 그 그래프 순회 같은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H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이고 아까 설명을 했고요. 여기 같은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백준 온라인 저지 1699번 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은 문제가 아니에요. J번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 트릭 이라는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쪽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풀 수 있다. K는 좀 전에 나왔던 그 다각형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L은 아까 설명했던 DP인데요. 왜 DP가 반이 없는 것 같죠? DP가 아닌 문제들도 우리가 DP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가 DP를 의도한 게 아닌데 막 DP로 풀어버리고. 솔직히 B번 같은 경우에는 DP라기보다는 그냥 수식 문제고 아니, 저게 DP죠, 저거. 그냥 2의 n 나누기 2승이잖아요. 아, 어떻게 봐도 DP인데? 그럴지도. 그리고 밑에 DP 또 뭐 있어요. 아, H번은 사실 MIFS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우리 너무 DP에 익숙한 거 아닐까요? 그게 근본적인 원리서도. 그냥 뭔가 이거 DP로 풀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일단은 이렇게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인터뷰하기로 한 팀이 있었는데 우리 2시간이나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그 팀에서 우리가 틀린 풀이 얘기한 거 까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틀릴 수 있어요. 제출을 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대회 나왔는데 인터뷰하실 분 구합니다. 딱 한 팀 신청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요. 그 인터뷰 사람은 어떻게 조제를 해야 돼? 묘직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기로 부를게요. 위에서 천리마 마트를 하고 있네요. 후,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스트의 오션뷰 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푸셨나요? 네? 오늘 많이 푸셨나요? 아니요, 저희 팀이 다 이번에 새로 이제 PS 공부하는 팀이라 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는 풀지 못했고 약간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네, 검색, 필터. 펜딩이 많은데요? 저거 아직 결과 못 받았죠? 네네. 아, 이거 굉장히. 아니, 펜딩이면 아직 채점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약간 서버 채점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네. 근데 원래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채점이 밀리는 일은 많은데요.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밀려서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저희 팀이 근데 아직까지 pending인 거 보면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 한 문제 푼 뒤에 스펜딩을 3개 넣어두시고. 근데 이게 제가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네. 제대로 이제 각 잡고 공부한 게 아직 얼마도 기간도 짧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은 또 문제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C랑 H랑 L을 제출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맞을 것 같나요? 근데 일단 C번을 제가 풀었는데 네. 근데 C번 그냥 뭐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제가 C랑 H 풀고 나머지 팀 한 명이 이제 L 풀고 또 나머지 한 명이 B를 풀었는데 B를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C 제출할 때 그거 체크하셨나요? 그 32비트 넘는 거. 아니요. 그거 체크 안 하면 틀려요. 진짜요? 아쉽네요. 잔인하십니다. 아니 왜요? 왜? 굳이 지적을 하시네. 해주시네. 코드를 다 볼 수 있나요 지금 거기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이게 문제 조건에 네네. 그 S가 그러니까 그 코인의 가격이 1부터 50까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게 N이 15까지니까 네. 1에서 50까지 위아래로 7번 정도 흔들 수 있어요. 네네네. 7번 50에 7제곱을 하면은 그게 32비트 인트를 넘거든요. 그러면은 언사인드 이제 롱로인트로 하면 한거 같은데? 롱인트를 했으면 맞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근데 항상 풀 때 혹시라도 그런 거 방지하려고 그냥 엔간하면 다 롱로인트로 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게 좀 지금 도움이 됐을 수 있겠네요. 진짜요? 재밌네요. 그렇구나. 이게 범위를 네, 이게 범위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예선이 작년에 비해 뭐 난이도가 뭐 쉬운 편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편인가요? 제가 작년 예선을 안 봐가지고 작년에 예선 문제 보신 분 없어. 저는 안 봤습니다. 다들 안 보셨구나. 아니 다들 너무 옛날 사람들이라서 너무 오랜만에 예선 보는 거라 꽤 어렵긴 하네요, 근데. 근데 쉽지가 않네요, 진짜. 제가 공부를 얼마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더 미리 공부해 둬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쉽지가 그렇네요, 확실히. 그래도 약간 오늘 풀면서 재밌고 있었고 네. 나름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풀면 잘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럼요. 쉽지 않네요. 그러면 그래서 또 뭐 그 외에 뭔가 여기 나오셨으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요? 네.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예선 끝났으니까 본선도 이제 열릴 거고 네. 이제 뭐 월파도 나가시는 분 있으실 텐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뭐 못 갈 것 같지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잘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니스트의 오션뷰 팀이었고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오션뷰 팀에서 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인터뷰로 오실 분은 더 들어오셔도 되지만 네, 우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네요, 많이. 오랜만에 문제 많이 묘직이 하나도 못 풀겠는 거예요.
늘기 노력하세요. 가 아니라 하면 늘겠지. 진짜.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옛날이랑 좀 그 공부해 둬야 되는 부분 좀 더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뭔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마도 없는 것 같고요. 인터뷰 신청도 없고. 일단 지금 슬슬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지가.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를 방송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적 책임은 모두 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렸으면 다시 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제 고용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의견이 아님을 됐어 난 프리랜서야. 아닙니다. 네. 위의적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뭐 프리 영상 아까 푸는 영상을 올리긴 할 거예요. 네, 올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제 트위터나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곧 몇 시간 안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